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철학은 그대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생을 덕으로 인도하며 악을 내쫓는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한 5분 정도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준비가 조금 부족해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철학은 내가 가진 반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바비킴의 노래입니다. 인생이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진 않고 비가 오된 비를 맞고 눈이 오된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면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사람들 보면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살아갈수록 눈물 나고 살아갈수록 외롭고,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지름길도 나는 행복합니다.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느끼도 나는 행복해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지느끼도 나는 행복해 지느끼도 나는 오늘은 모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어찌 그리 탁한지 어찌 그리 탁한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하늘로 가셔서 슬픔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생일이나 합격 승진 등 축하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하루를 우린 각기 다른 물감으로 색칠을 하고 우리네 희로애락은 물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일진데 지금 나의 기쁨과 가진 복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 낮은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짓이던가.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하려는 게 삶의 자세요 사는 방법이라는 건 초등학문을 넘지 못한 자도 알고 있고 동시대 공존 공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려는가.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존경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을 기본 이치도 모르면서 최고의 학문을 패스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고의 스펙과 권력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인생 100년 바람과 안개에 불과하며 차고 넘치는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내일 일을 모를진데 요즘 세상 공기는 어찌 그리 탁한지. 이 글에서는 인간 각자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날 삶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슬프고 좋지 않은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즐겁거나 기쁜 일로 그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와 가정에서 태어나 불편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엄마나 아빠가 없다거나 부모가 이혼해서 삶을 좀 어렵게 산 사람도 있어요. 가진 자들 중에는 아나무인도 있고 후한무치도 있어요. 현재 가진 게 자기가 잘나서 생긴 것처럼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사는 그런 부류요. 그들은 좀 가졌다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힘이 좀 세다고 그게 평생 갈 것처럼 힘없고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지요. 제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할 때마다 단골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는 어떤 세상에 살고 싶니?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회나 어떤 세상에서 너가 성장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고 싶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제대로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공부만 하느냐고 별로 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일부 학생은 공부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공부해야 할 연령대니까 남들 다 학교 가니까 그래서 현재 수능하면서 때가 되면 좋든 싫든 시험 보고 그 성적에 맞춰 대학 가고 그 또 직장 찾고 취업하고 그 질문의 목적은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어쩌면 그런 질문은 현실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과 입시 준비로 사회는 학력이나 학벌주의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성교육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좀 더 산 어른으로서 조금이나마 힌트를 주고 싶은 심정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절대 너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지난주 방송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그가 전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각색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옛날 거지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구걸을 하기 위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돌아다니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동량에 온 음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렇듯 오늘도 어제도 엊그제도 똑같았습니다. 먹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거적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동냥질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엄청 내렸고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길 옆에 엄청 굵은 나무가 있어서 그 나뭇가지를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천둥번개도 억수같이 내리던 비도 지진도 멈추었고 그가 잡고 있던 나무 옆은 땅이 몇 갈래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중에 갈라진 땅 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틈 사이로 이상한 굴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을 한참 걷는데 눈앞에 청동으로 된 말의 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상에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 키가 큰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지진 때문에 기절한 건지 아니면 죽은 건지 잘 몰랐지만 그의 손가락엔 반지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반지만 빼서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반지를 팔면 받은 돈으로 쌀과 반찬을 사면 며칠 아니 몇 달을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왔어요. 그날은 지진 후유증 때문인지 세상이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거지들은 잃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서인지 태연한 자세로 시장 뒤편에 모여서 동량육에 얻어온 물건이나 훔친 것들을 놓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는 매일 꽁보리밥을 얻어왔었는데 오늘은 그 지진 덕분에 주인들이 상만 차려놓고 어디를 피신 갔는지 그 상 위에 쌀밥과 고기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무너진 집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금가락지 3개를 들고 나왔고 또 어떤 이는 엽전이 담긴 항아리를 훔쳐 나왔습니다. 얘기를 듣던 중에 그는 금인지 은인지도 모르면서 반지 하나 몰래 빼온 게 좀 부끄러워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살짝 돌리자 같이 있던 거지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 반지를 원래 방향으로 돌리자 본래대로 자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도 신기해서 얼른 밖으로 뛰쳐나와 몇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돌리는 방향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예상하고 있다시피 플라톤의 가공의 마법 반지 이야기인 기게스의 반지를 각색한 건 내용입니다. 플라톤은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반지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거지처럼, 아니 기게스처럼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반지를 갖게 됐다면 어찌 하실 건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인이나 선인들은 이런 내용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자세 또는 방향 등을 점검시킵니다. 그 점검, 즉 반성과 회개, 사색과 성찰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지를 돌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아니 기게스는 그 반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전 거지의 결과는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나 인간에 대해 함부로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은 이러이러하다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나 유명인들의 말은 보통 사람의 말과 영향력보다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나 가르침을 적어 놓은 책을 보는 것이나 배운 것을 마음의 생각에 심고 하루하루를 그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 각색한 대본에 등장한 거지는 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고 행동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저서에 등장한 기게스는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된 기게스는 궁전에 들어가서 반지를 이용해서 왕비와 간통하고 왕을 암살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까지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후대에게 남긴 것일까요? 그 반지만 있으면 권력도, 물질도, 사랑도, 명예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게스는 투명 인간인 상태로, 즉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누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이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린 서로 다 알아요. 남이 보지 않으면 사람 눈이 없는 데서 죄를 지어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관련자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고 그 뇌물로 둘만의 약속 아래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비록 아주 소수지만 부모가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그의 자식은 박사 논문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스펙도 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보통 사람은 수십 년간 공부해서 그 어려운 그 고생을 해서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박사 학위를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고개 숙이던 사람들도 그 자리만 가면 목과 어깨에 힘주고 오히려 자기에게 투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아주 비열한 정치인도 극소수지만 있어요. 이런 정치인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으니 보일 때는 허리를 숙이고 뒤에서는 자기 이득을 위해 혈안이 됩니다. 또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편 말만 믿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옮기기도 해요. 그런 중에도 혹여 누가 의문을 제시하면 자기 죄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배째라 증거 갖고 와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같이 죄를 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과거의 일을 증거로 내밀면서 협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뻔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반지가 생기면 어찌할까요? 아마도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은 투명인간이 되어서 은행이나 보석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총이나 칼을 들고 복수하러 갈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것은 그 서두에서 등장한 거지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반지를 얻었다면 과연 어찌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지라면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좀 전 이야기처럼 투명인간이 되어서 은행이나 보석상으로 몰래 달려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도둑질한 자신을 반성하고 그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지도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반지를 통해 투명인간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고 설령 나쁜 짓을 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과감히 사용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 사용을 안 할 건지를 놓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모두는 각자 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반지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반지로 나만을 위해 쓰고자 한다면, 또 그리 산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반지가 있어도 나의 아니보단 남과 지역과 사회를 위해 쓴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플라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반지는 내 마음이나 내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다수니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의 주제가 철학은 내가 가진 반지였습니다.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반지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가진 나의 철학관입니다. 아직 내 반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거나 제대로 쓰고 싶다면 맹자의 가르침을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맹자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4가지로 축약해서 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측은지심을 인이라고 하고, 수호지심을 의, 사양지심을 예, 시비지심을 지라고 해서 우리는 인이 예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말은 인간은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아 마음속에 인이 예지를 실천하는 존재라고 한 거예요. 맹자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과 성장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지요. 내가 가진 반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개인적 이기적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 이타적 삶을 사는 게 당연할진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두에서 읽어드린 모 작가의 어찌 그리 탁한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회 곳곳에서 어두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업신여기면 나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황량한 벌판 위에서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키케로가 철학은 그대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생을 덕으로 인도하며 악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반지로 인의 예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면 키케로의 말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휴가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혀져간 그날들이 가슴을 적시는 빗물방울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흘러가버린 시절 아쉬움만 남기고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가슴에 새겨지는 그리움들은 더해만 가고 옛날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 눈물 되어 흘러요. 빗물처럼 흘러가버린 시절 아쉬움만 남기고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가슴에 새겨지는 그리움들은 더해만 가고 옛날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 눈물 되어 흘러요.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